안녕하세요, 매브리온 여러분. 오늘은 알머리 제이슨으로 유명한 여신욱 작가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책을 내셨거든요. 근데 이 주변 투자로 크게 성공하신 지인분께서 너는 주식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주식을 가르치는 게 더 적성에 맞는다, 이런 조언을 좀 하셨다고요. 어떤 책인지 좀 내용을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그 조언을 주신 분이 이제 제가 당시에 이제 있었던 주식 스터디의 선배님이었는데, 제주 내려와서 딱히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내가 주식 공부를 했었으니까 그걸로 유튜브를 한번 해보자 그러고 이제 영상을 몇 개를 올렸었어요. 근데 그거를 우연히 그 선배분이 보시더니 너 이거 말도 잘하고 재밌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사실 그때만 해도 제가 스터디에서 뭔가 실력 있는 멤버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주식 투자를 엄청 잘하는 애는 아닌데 주식 이야기하는 건 되게 잘한다, 이제 그런 약간 농담 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오히려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뭔가 유튜브도 더 뭐 해보게 되고, 나중에 이제 강의도 만들어 보게 되고, 특히 이제 주식 강의에서 다양한 초보 투자자분들 많이 만나뵙게 됐었어요. 대부분 주식 강의를 하게 되면은 제가 가르쳐드리는 내용은 어떤 투자의 기본적인 철학이나 어떤 식으로 기업을 분석하는지에 대한 그런 전공법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가르쳐드리는데, 강의 끝나고 항상 Q&A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Q&A에서 특히 최근에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거는 이런 내용이 좋은 건 알겠는데 제가 지금 뭐 삼성전자에 물려 있는데 또는 뭐 네이버 카카오에 물려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을 거의 반복적으로 계속 받게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내용이고, 여기에 대한 어떤 심도 깊은 내용풀이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벌써 올해 한 4월 무렵이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하락장이 꽤 깊다고 사람들이 인지하던 때였고, 지금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 책을 써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은 실패를 극복하는 주식 투자라고 짓고 이제 그런 책을 썼었는데, 4월 이후부터 해서 계속 더 빠지다 보니까 책이 나올 무렵에는 꽤 이제 마음이 무거워졌죠. 이런 거를 꼭 아셔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하락장은 저는 큰 고비는 넘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아직 방심할 수 있는 데는 아니기 때문에 자기 계좌를 지키는 방법을 최대한 많이 알려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어려운 시기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먼저 우리 작가님이 보시는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전반적인 장세가 좀 어떨지 이것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셨잖아요. 뭐 역대급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장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주식 투자를 2014년부터 한 8년 정도 하고 있는데 대처가 쉬웠던 장이 한 번도 없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또 초강세장이긴 했지만 정말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돈을 벌었던 장이었고, 네. 뭐 그 전에 2018년, 19년은 전 개인적으로 올해보다도 훨씬 난이도가 높은 장이었었거든요. 뭐 2017년 그때는 단기 상승이 있었지만, 그 전에 2015년이나 2016년에도 그 해에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큰 하락이 한두 번 정도 왔었고요. 매해 한두 번 정도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처가 쉬웠던 해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고비를 겪어보지 않았던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런 거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 이런 게 또 올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뭐 단기적으로는 지수가 좀 올랐지만 타이밍 좋게 또 오르는 과정에서 미국에서는 장단기 금리 이제 역전 현상도 일어났고, 보통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면은 평균 15개월 이후에 이제 뭐 플래시 크래시가 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온다 안 온다를 맞출 수는 없지만 통계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사전에 준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올해 말이나 내년 장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가 바라보고 있냐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저는 순환론을 믿어요. 올해처럼 난이도가 높은 장이 오고 나면 다음번에는 좋은 장도 올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부담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뭐 내년에는 올해보다 수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만일에 일어날지 모르는 어떤 큰 위험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 포트폴리오를 좀 공개가 가능하시면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업종에 좀 이렇게 깔아두고 계신지, 뭐 비중 같은 것도 좀 함께 공개해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비중 1위는 현대미포조선이고, 이거는 뭐 제가 다른 채널에서도 종종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가지고 밝히는 게 크게 거부감은 없는데, 문제는 저는 이 종목을 굉장히 오랫동안 트래킹을 하고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미 4년 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이게 100% 이상 수익이 된 지가 꽤 지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내년까지도 일단 조선 쪽은 나쁘지 않게 보고 있기 때문에 보유는 하고 있지만, 신규 진입을 하실 수 있는지는 전 솔직히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그리고 제가 올해 좀 가장 의미 있는 액수를 매수를 한 종목은 삼성전자였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대부분 공감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는 사이클을 타는 업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년은 좀 기대해봐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다 이런 거죠. 더 안 좋아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삼성전자 저도 제가 5월쯤부터 매수를 시작해서 중간에 물렸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많이 갔을 때 한 마이너스 10%까지는 갔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입 시점을 완전 바닥을 맞춘 게 아니라 이 정도 손실이면, 마이너스 10% 미만의 손실이면 나는 버틸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들어갔던 거고요. 다행히 이제 지금 지수가 오르면서 삼성전자가 우선적으로 좀 올라줘서 지금은 이제 수익권으로 들어서 있는 상태고, 제가 최근에 매수를 한 종목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일단 업종은 호텔 쪽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피부로 실감한 게 있어서 조금 소액 사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 올 때 반복적으로 들르는 호텔이 있거든요. 서울에 이제 일정이 있어서 올 때 온 호텔이 있는데, 원래 이 호텔이 17년에 완공이 됐었거든요. 원래는 중국 관광객 대상으로 타겟을 하고 만들어진 호텔인데 17년에 사드가 터졌잖아요. 제가 18년부터 제주도에 내려갔고 19년부터 서울에 이런 출장식으로 왔었는데 계속 하나일령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손님이 없었어요. 예. 그러다가 그게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제가 올 때마다 텅텅 비어 있었는데 이번에 손님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거기 로비에서 이제 그 일하는 직원분한테 넌지시 여쭤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손님이 많아졌나요? 여쭤봤더니 피부로 체감한 게 한 10월쯤부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타이밍이 그때잖아요.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이제 규제가 좀 풀리기 시작했을 무렵이어서 확실히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졌다는 게 좀 피부로 느껴졌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비해서 호텔 쪽에 몇 군데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지금 큰 부담이 없어서, 지금이 뭐 진바닥이다 또는 뭐 내년에 무조건 잘 될 거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시간 싸움을 하기 좋은 상황이 왔다. 지금 매도하긴 했지만 그 전략적으로 매도를 한 거고, 뭐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좋게 보는 그 종목들도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6월쯤에 당시에 지수가 단기 저점을 찍었을 때는 농심을 샀었고, 그때 농심을 샀었던 이유는 라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소맥 가격이랑, 그러니까 밀가루 가격이랑 팜유 가격이 되게 중요한 지표인데, 그 지표들이 최악의 상황이었을 때 농심 주가가 거의 바닥을 찍었었어요. 근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수준이 나쁘진 않거든요. 이미 꽤 많이 조정을 받았고, 대신에 라면 회사들은 판가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런 원자재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좋아진다고 하면은 내년쯤에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걸 굳이 내년이라고 제가 핀포인트를 한 이유는 농사라는 게 1년 단위로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전쟁도 있었고 이래저래 좀 작황이나 그런 게 안 좋았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작황이 좋을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올해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기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농식품뿐만 아니라 음식료 쪽은 어느 정도 좀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9월 달에 제가 몇 개 종목을 샀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호텔 쪽도 있었고 전선 쪽 같은 경우에도 있었어요. 이제 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매도를 했는데 LS전선 아시아라는 종목을 샀는데, 전선 쪽은 업황은 비교적 안정적인데 비해서 구리 가격에 연동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구리 가격이 지금 약간 애매한 레벨이긴 하지만 주가 자체도 부담이 없는 레벨이라서 좀 장기적으로 지켜보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아직까지 투자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내년에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이런 업종은 좀 관심 레이더 안에 넣어놔야겠다.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주식 농사를 짓는다고 할 때 결국엔 두 가지 화두가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성장이고 두 번째는 회복인데, 어찌됐든 주식이라는 거는 과거보다 미래가 좋으면 주가는 오르게 돼 있어요. 과거보다 미래가 좋다는 거는 과거도 좋았는데 미래가 더 좋은 경우가 있고, 과거가 아주 나빴기 때문에 미래에 평균적으로 뭐 회복이 돼도 이게 좋아지는 걸로서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성장 쪽에서 보면은 사실 올해에 그렇게 어려운 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엔터테인먼트나 2차전지 쪽은 주가가 안 빠지고 오히려 올랐거든요. 사실 저는 못 샀어요. 너무 이게 견조하기 때문에 들어갈 진입점을 찾지를 못했었는데, 사실 엔터나 2차전지는 내년에도 성장이 있을 거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죠. 주가가 미래를 상당히 땡겨온 것 같지만 어찌됐든 미래가 지금 현재보다 더 좋아질 것 같기 때문에, 그럼 이런 애들은 언제 사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런 성장이 꺾이지 않는 종목들은 시장이 꺾일 때 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올해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뭐 9월 말 이럴 때가 되겠죠. 근데 이제 바닥 대비해서는 이미 꽤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막 단기에 따라가는 것보다는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시장이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으면
좀 적절하게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회복이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찾아볼 게 많아요. 올해 워낙에 다들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증권 같은 경우에도 일단 주식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증권사들도 많이 안 좋고, 뭐 건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근데 증권이나 건설은 지금 약간 노이즈가 있는 게 PF 쪽 이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는지를 지켜보면서 관심을 주면은 좋을 것 같고, 일단 삼성전자가 바닥 대비해서 좀 올랐잖아요. 삼성전자의 어떤 생태계에 종속되어 있는 소부장 중소형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뷰는 IDM,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 시가총액 때문에 먼저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이제 이런 회사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럼 이 회사들의 업황이 좋아질 거라는 거에 대한 투자자들의 확신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소부장 쪽으로도 좀 온기가 퍼져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그 다음에 생기는 고민인 거예요. 원래 소부장에서 견조했던 기업을 살 것인지 아니면 많이 망가진 기업을 살 것인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초과 수익률로 보면은 소부장 중에서 특히 타격이 컸던 회사들이 아무래도 주가 회복적인 측면에서 더 좀 알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은 찾아내는 게 좀 어렵겠죠. 단순히 주가만 빠진 건지 아니면 실제로 뭔가 미래의 어떤 경쟁력 부분에서 훼손된 게 있어서 빠진 건지 그런 거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깊게 리서치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좀 쉬운 회복이라고 보면 아무래도 코로나 리오프닝 쪽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뭐 호텔 이야기도 드렸지만 좀 피부로 체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길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만 보더라도 분명히 올 하반기 들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잘 찾아보면은 리오프닝의 수혜를 입을 수 있지만 아직 주가가 이제 낮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업들도 꽤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쪽도 잘 보면은, 리오프닝은 그냥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그냥 잘 기다리고 있으면은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지수 이런 걸 예측하는 건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뭐 거시 변수 이런 거에 따라서 시장 전반이 좀 흔들릴 가능성 이런 것도 좀 내다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은 예측을 못하지만 어떤 개인 투자자라는 스탠스 하에서 지금 현재의 장세를 놓고 봤을 때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9월 달이었나요? 그때 저점을 찍고 한 10% 정도 상승을 한 상태잖아요. 지금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은 확실한 게 있어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극단적인 행동 두 가지를 하면 안 돼요. 첫 번째 극단은 이제 완전히 회복할 것 같으니까 다시 풀베팅 하겠다 그러면서 과도하게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내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만회의 심리가 아마 여기까지 차 있을 거거든요. 빨리 연말 사이에 내가 뭔가 만회를 해야 될 거라는 그런 것 때문에 무리한 베팅을 하거나 과감하게 그 불타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올해 안에 모든 나의 어떤 올해의 타격을 만회한다는 건 전 개인적으로 욕심이라고 보고, 내년 농사를 지금은 이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약간은 수익률 욕심을 좀 내려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반대되는 극단도 저는 너무 극단적으로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단기 금리 역전했으니까 또 코로나 같은 매수 기회가 올지 몰라. 지금 주식 좀 올랐다고 해서 막 절반 이상 현금 확보를 해가지고 쥐고 기다린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런 플래시 크래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 기습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진짜로 지금 수준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주가 회복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막 현금을 절반 이상 이렇게 확보해 놓은 상태로 남들이 그 랠리를 즐기는 거를 지켜보고 있다가는 스텝이 꼬일 수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초조해지다가 나중에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주가 상황에서 과도하게 풀베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또 고점을 잡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극단적인 액션은 지금은 안 취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내년 농사를 대비해서 지금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나 기업은 어디인지 그런 바텀업적인 분석을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서 내년을 기약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작가님은 투자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이 매수를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종목을 비중이 한 10%는 사야겠다. 그럼 바로 그냥 10% 사시는지, 아니면 뭐 333으로 나눠서 사신다든지 뭐 이런 원칙이 있을까요? 원칙을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원칙이라는 게 종목마다 똑같이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뭔가를 사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가용 가능한 현금 선에서 매수 액수를 정하긴 하지만, 좀 과감하게 한 번에 많이 사는 경우도 있고 좀 나눠서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 종목에 대한 확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확신이 강하면 좀 많이 사기도 하죠. 근데 그게 종목에 대한 확신도 있지만 그 지수에 대한 확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의미 있게 매수를 했던 게 사거래일이 안 되거든요. 나머지 대부분 거래일은 그냥 가만히
지켜봤어요. 근데 그런 주력으로 매수를 했던 날들이 제 기준으로는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2.5% 이상 빠진 날, 그런 날만 매수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 날이 보통은 지수가 그 정도 빠졌다면 개별 종목은 훨씬 많이 빠진 경우도 많고, 근데 그런 하락이 대부분 보면은 반대 매매가 터졌을 때였거든요. 반대 매매가 터지고 하다 보니까 뭐 특히 중소형주 이런 것들은 원래 가치랑 상관없이 막 많이 빠진 경우도 있었고, 이제 그럴 때는 좀 마음 편하게 매수를 했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그 호텔 쪽 같은 경우에 제가 호텔에 와보고 이제 좀 의사결정을 내린 케이스여서 분할 매수를 하고 있죠. 이 주식으로 여튼 은퇴를 선언하실 정도면 이렇게 말씀 안 하시지만 상당히 이제 재능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텐데, 보통 이 10개 종목을 사면은 그 중에 플러스로 거두는 이 승률, 이게 한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예전에 비해서 손실 보고 파는 경우는 확실히 줄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절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올해에도 손절을 한 종목도 있었고요. 한 10개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두세 개 정도는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7, 8개는 이익을 보고 나가시네요. 아니요. 근데 7, 8개가 다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또 한 3개 정도는 아주 큰 손실도 아니고 아주 큰 수익도 아니에요. 5% 미만의 본전 정도인 경우도 있고, 나머지 한 4개 종목은 수익이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4개 종목이 또 큰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한두 개의 종목이 정말 큰 수익이 나고 나머지 종목은 소소한 수익 정도? 그렇게 돼서 이제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보통 이 정도 나는 목표한다, 1년의 수익률. 저는 개인적으로는 20%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높은 수익률은 아닌데 쉽지도 않더라고요. 지금 제가 한 연평균 20%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정도만 돼도 복리가 쌓이니까 수익금 측면에서는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연평균 20%를 꾸준히 내면은 앞으로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책 쓰신 대로 주식 투자를 어려워하시는데, 개미 투자자분들이 뭐 이런 원칙은 정말 꼭 잊지 말고 가져가라, 정말 3개 정도만 정리해 주신다면? 일단 제일 중요한 원칙은 그건 것 같아요. 특히 올해처럼 하락장이 왔을 때 손실폭이 커진 분들은 내년에 혹시 강세장이 오더라도 충분한 만회 이상의 수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에 주식 투자의 본질은 우리가 기업의 소유권을 사는 거고, 기업이 돈을 벌면은 그 기업의 소유권을 가진 주주는 같이 돈을 벌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제가 이제 가치 투자라는 어떤 투자 철학을 신봉하고 있기도 하고, 내가 잃지 않으면 결국엔 기업이 벌어준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기업이 잘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도 돈을 벌게 된다. 그게 첫 번째 원칙이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잃지 않아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도 8년 가까이 주식 투자하면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제외하고 손실을 한 번도 낸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제가 지켰던 원칙 하나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52주 사이에 100% 이상 오른 주식은 절대로 안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2배 이상 상승했으면 그게 또 2배를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저는 일단은 안 가요. 근데 그렇게 해서 놓친 종목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놓친 종목도 많았지만 큰 손실도 다 피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계속해서 꾸준히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잃지 않으면 기업이 벌어다 준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세 번째 원칙이라고 하면은 원칙은 2개 이상 필요 없다. 되게 재미난 게, 투자 스터디를 하면서 이 스터디 종목 같은 거 발표를 하게 되잖아요. 항상 이 투자 포인트를 막 3개씩 골라온 분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 한두 개의 포인트가 주가 상승은 다 책임을 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굳이 3이라는 숫자에 얽매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칙을 세울 때도 2개를 제대로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킬 수 있는 원칙을 지키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꼭 3개까지 아니더라도 2개라도 원칙을 세웠으면 그걸 확실히 지키자. 자, 오늘 여신호 작가님 모시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눠봤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기면 다른 각도의 얘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